그래서 아까 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잖아요. 네. 이 코카콜라가 어떤 짓을 했던 기업이냐면 2015년에 이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펼쳐가지고 설탕은 비만과 당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게 지네가 주장만 한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학교나 연구기관 같은 데 로비를 해가지고 학술지를 발표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사안이에요. 사실을 왜곡하는 네. 거네요. 여론전을 펼치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실을 왜곡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과징금 때려 맞고 그때 코카콜라가 막 CEO 물러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코카콜라한테 돈을 받고 그런 허위 그 페이퍼를 발간한 대학교나 연구기관들도 다 벌금 맞고 이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뉴욕타임스나 이런 그 언론에 가끔 등장하는 기사가 뭐냐면 멕시코 시티가 이제 수도잖아요. 네. 근데 그 근처에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런 도시에는 물보다 코카콜라가 더 많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희귀하다는 거죠. 저는 멕시코 갔다 왔으니까. 아, 그러세요? 네네네. 오. 멕시코에서 1년 살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도 물보다 사람들이 콜라를 더 많이 마셔. 그러니까. 다 어디를 가던 콜라를, 그러니까 물을 찾기가 뭐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콜라가 훨씬 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좀 그중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코카콜라 공장이 멕시코에 많아요. 특히 그런 그래요? 소도시에. 그 소도시에서 이 콜라를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면 엄청 많이 필요하대요. 아무튼 물을 넣고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제 그 멕시코는 다 바닷가가 아니라 뭐 강도 없고 분화 위에 이렇게 세워진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들마다 물이 들어가는 하수 그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거를 코카콜라에서 다 끌어다 쓰면서 코카콜라 생산에 쓰고 로컬 주민들한테 그래서 지역 선전을 하는 거죠. 콜라 마시라고. 콜라 마시라고. 콜라 마시고 콜라 마시라 콜라 마시라 하니까 네. 물은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콜라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건강에 나쁘다 이런 인식도 없고 거기는 우리나라 80년대 담배 펴도 뭐 괜찮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홀푸드라고 해서 고기든 야채든 뭐 아니면 생선이든 조리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리해서 먹는 게 가장 건강하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만큼 거기 이제 내가 설탕을 뿌리는 만큼 소금을 뿌리는 만큼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좋은데 비싸죠, 물론. 뭐 지금 이제 배민에서 뭐 스테이크 하나 배달해도 그죠? 부채살 스테이크 하나 배달해도 뭐 15,000원 이렇게 하니까. 네네. 한 끼에 근데 대신에 6,000원짜리 식사를 하면 어떤가요? 국밥 한 그릇, 뭐 맥도날드 세트 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조리식품이죠. 조리식품, 가공식품 조리식품은 네.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무조건 많이 들어가 있냐면 설탕하고 소금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맛을 내야 맛있죠.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조미료 맛이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먹으면은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 뭐냐면 코카콜라거든요. 마시면 안 되겠다 이제. 코카콜라를 근데 네. 50년 동안 서포트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자기가 막 마시고 막 TV 나와가지고. 그 사진 보셨어요? 아침에 햄버거 드시고 뭐 투자 수익률 좋으면은 네.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맥모닝 드신다고. 맞아요. 그게 다 약간 그런 그거를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 막 이래요. 네.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검소하게 맥도날드 마시고. 네. 그게 콜라를. 그런 마인드셋을요, 여러분. 네. 전혀 공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쓰는 게 저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죠. 많으면 많이 써야 또 경제가 돌아가죠. 네. 그 어떤 마인드셋, 이 삶의 마인드셋이 워렌 버핏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근데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게 되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검소하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셋이 가난하다. 왜 그럴까요? 검소한 걸 뛰어넘어서 마인드셋이 가난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검소하게 사는 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존니 대표님 유명하잖아요. 뭐 버스 타고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은 그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건데 아침에 맥모닝 먹고 이런 거 콜라 홍보하기 위해서. 콜라 홍보하기 위해서예요. 저 소름 돋았어요. 맥도날드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했으니까. 저는 이런 걸 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가식이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홍보하기 위해서 가식 떠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냥 평생 저렇게 가난한 마인드로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막 추앙하죠. 오마하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분이. 오마하의 그 저택에서 지금도 살고 있죠. 네. 좋은 걸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만큼 대제국을 이뤘고 그만큼 돈을 벌었고 그걸 가지고 뭐 물론 기부도 많이 하지만 그런 거를 자기가 다른 곳에 이렇게 통용 자금이 돌 수 있게 계속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둬놓고 자기가 돈 버는 곳에만 투자를, 현금으로는 많이 나오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에만 코카콜라 같은 그 상품이 뭐 멕시코나 아니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 흐름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투자를 막 하고 프로모트 해주면서 자기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미디어에 비추고.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도 주식 분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것도 뭔가 그런 마인드셋과 관련이 있나라는 있겠죠.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주식 분할을 왜 해? 누구 좋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포or 마인드셋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맥모닝의 그런 뭔가 뭐랄까 스토리, 근데 진짜 본인이 스토리 입히기를 더 좋아하시는 건데 아까 저희 초반부에서 말했던 매직을 입히길 좋아하는, 자기가 그렇게 맞아요. 그렇네요, 프로모션을 진짜. 하는 거죠, 스토리를 입혀서. 네. 그래서 저는 투자도 숏 쳐서 이렇게 공매도해서 돈 버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 빅쇼트에 그런 사람들도 추앙받잖아요. 와,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쇼트를 해가지고 돈 벌었다. 저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존경받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피눈물 보면서 돈 번 거잖아요. 그거는 존경해서도 안 되고 공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뭐 대단하다, 돈 많이 벌어 좋겠다. 저는 이 정도. 저는 오히려 인류에 어떤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을 더 존경해요. 그 이사님 마인드는 약간 그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돈의 속성? 누구 책이죠? 김승호. 못 읽었어요. 거기 회장, 제가 그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서도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뭐 주식을 사도 그렇게 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반대로 이렇게 숏에 베팅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 숏을 그렇게 자주 잡는 분은 아닌데 코카콜라에 투자한다거나 뭐 애플에도 아무 그냥 무지성으로 현금 흐름 많이 준다고 투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곳에 투자한다는 마인드와는 완전 다른, 상관이 없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존경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비트코인이 이분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느냐? 자기가 이해도 안 되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저게 뭐 나중에 진짜 뭐 제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이 됐을 때 나는 뭐 없어질 건데. 그죠.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뭐 언뱅크드 피플에 대한 뭐 그런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없겠죠. 코카콜라를 이렇게 프로모트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네요. 언뱅크드, 가난한 사람들, 뭐 문명의 혜택을 못 입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자기가 도울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이제 웰스파고 은행도 그런 같은 맥락인데요. 네네. 웰스파고 은행은 미국에서 4대 은행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네. 여기에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30년 이상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웰스파고 은행이 어떤 일이, 여기가 정말 추문이 많은 은행인데요. 네. 2020년에 여기에서 이제 직원들이 전부 다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고객 돈을 거기로 옮겨가지고 그 매출을 뻥튀기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 이거 봤어요. 넷플릭스 다큐로. 넷플릭스에 다큐가 있어요? 네. 봐야겠다, 나도. 유령 계좌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도 기자님이랑 저랑 웰스파고 직원인데 네.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고객 계좌 그 개인 정보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허위로 유령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 돈을 일부 여기 옮겨요. 그 다음에 마치 고객을 한 명 내가 더 유치한 것처럼. 네네. 보험 상품도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뭐 적금 상품, 투자 상품 여기서 만들어서 이 사람이 투자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투자하게 만들고 유령 계좌로 만든 가상의 인물도 투자하게 만드니까 내가 이제 2명을 유치한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웰스파고 은행이 이때 그래서 유령 계좌 사건으로 도마에 올라가지고 네. 크게 한번 언론의 문매를 맞았고요. 네. 그때 5,300명이 그래서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히 다 벌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네네. 물론 회사 차원에서 이거를 주도한 건 아닌데 조사 결과 직원들이 그냥 아름아름 다 했다는 거죠. 이런 은행이고 여기가. 그리고 모 제3국에서 네. 이 마약 밀매 같은 게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 국가들의 이 마약 밀매 카르텔들, 이 마피아들, 네. 이 마피아들이 돈을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돈을 유통을 하는데 웰스파고 은행 계좌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 마피아들이 미국에 다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바이어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뭐 연예인도 있고 뭐 했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마약을 사서 돈을 거기에서 받은 거를 다 웰스파고 은행에다가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자금 세탁에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금 세탁 기준을 어겨가지고 웰스파고 은행에 또 세금 엄청 벌금을 맞은 적이 있어요. 벌금. 네네. 그러니까 이 웰스파고 은행이 몰랐을까 진짜. 마약 밀매 조직이 가지고 있는 되게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 막 들어오는 계좌가 있고 이 계좌를 통해서 그 제3국으로 막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 은행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AML이나 이런 KYC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철저한 시스템을 네. 갖춰놓고 자금 세탁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는 거죠. 뭐 난리 버거지. 아무튼 웰스파고 은행도 이 버핏이 30년 동안 투자한 은행인데, 버핏은 은행주를 좋아하죠. 배당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그렇네요. 딱.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주고 네. 하니까 이제 되게 비중을 줄였다 늘었다 하지만 항상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웰스파고 은행 같은 곳이 얼마나 비리가 이렇게 많았고 얼룩진 은행이었는지 정말 버핏은 몰랐을까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네. 많이 줄여서 네. 웰스파고 은행 완전히 정리했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2022년 그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포트폴리오 비중에는 웰스파고가 그래요? 없었어요. 네네. 근데 20년까지만 해도 들고 있었던 건 확실하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도 계속 들고 있었군요. 그죠. 이것 때문에 점차 줄였다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네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지. 이런 걸 알고도 계속 투자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어떤 은행 같은 것들을 약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의 탈물질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막 있는데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의 어떤 탈물질화를 이룰 수 있고, 그러면은 도 기자님 말씀하신 언뱅크드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또 지금 이제 그 크로스보더 송금 같은 거 아직도 좀 되게 수수료도 높고 어려운데 그죠.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거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블록체인을 사실 프로모션 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뭐 20% 이자 주는 앵커를 프로모션 한 건 아니잖아요. 달나라 간다 이러면서 막 와 빅토리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더문. 투더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투더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웰스파고 같은 데 투자하는 버펫, 코카콜라 같은 데 투자하는 버펫의 버크셔 해서웨이. 과연 이 사람들의 투자는 정말 정당하고 우리가 투더문 하는 사람과 다를 게 뭐냐, 나는 이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맞네요.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유명인들의 말씀을 하시면,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저도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러고 끝내기 마련인데,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정말로 신기술과 비트코인의 전문성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런 거는 돌이켜 이렇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워렌 버핏과 이제 찰리 먼거가 존경받는 투자자임은 분명하고, 저도 배울 점은 분명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죠. 또 분야별로 다르니까. 네, 분야별로 다르고, 이분이 이제 성공한 투자를 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면은 정말 좋은 픽이었다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아세요? 삼성전자가 주주시니까 여쭤보는데, 요즘 삼성전자 그 비스포크 가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컬러? 예쁘죠. 네. 있으세요 혹시? 갖고 싶어요. 저도 갖고 싶은데 네. 집을 만약에 사서 이사 가게 되면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네. 너무 좋잖아요. 막 네. 그 냉장고랑 핑크색으로 저는 하려고 생각도 해봤어요. 뭐 네. 민트색도 예쁘고. 네. 그래서 이 되게 비비드한 컬러가 너무 예뻐서 네. 이 비스포크 가전이 인기를 끌면 무슨 주식이 혜택을 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페인트 회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그 비스포크 가전에 페인트를
그 굉장히 명품 페인트 기업이 있더라고요. 오. 파트너사에.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회사,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네, 나는데 네, 네. 해외에 아무튼 페인트 업체입니다. 네, 네. 글로벌하게 유명한. 네. 이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역시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페인트 회사에 왜 투자를 하겠어요? 갑자기 뜬금포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본 거죠. 오. 비스포크 가전. 오. 혹은 가전이 아니더라도 뭔가 커스터마이즈 하잖아요. 사람들이 차든 네네. 뭐 아파트든 뭐든. 앞으로 그런 게 더 커지겠다라고 생각하셨구나. 커스터마이즈. 네. 내 개인 취향. 그죠. 그러니까 컬러도 사람들이 맘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 좋아할 거다. 그죠. 그러니까 페인트 회사 투자한 거죠. 그런 거는 또 트렌드를 잘 파악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닮아야 돼요, 사실. 이런 건 네. 진짜 닮아야 되고. 맞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그 기업 보고서, 분석 보고서, 기업의 그 사업 보고서죠. 사업 보고서를 5개, 6개씩 읽고 아침을 시작한다. 뭐 이런 습관 같은 거는 너무 좋죠, 배우면. 그죠. 근데 다만 기술에 대한 지식은 없고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냥 고민이나 이런 게 없다. 그리고 까보니까 좀 더 그 파보니까 이분의 투자 스타일은 어떤 인류애적으로 혹은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네. 그런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현금 흐름을 많이 줄 수 있는 곳 또는 뭐 내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카콜라나 웰스파고 같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대신에 그런 게 어떤 사람들의 건강이나 뭐 아니면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데 주는 영향 같은 거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이분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투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사님이 저희가 이렇게 워렌 버핏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양을 하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이분이 무조건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자기 정리가 안 되죠? 네. 네, 오늘 이사님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기보다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분이 어떤 투자자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는 잘 알고 또 신기술은 잘 모른다 이런 거를 좀 되짚어 보고 말씀을 가려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센터 도혜리 기자, 샌드뱅크의 백훈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op dog, keep on running game and the gang will accost y'all. I be calling plays from a plane while I'm off court, but we ain't the same. You a lame, I'm a mob star.